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7월 개인소득 그리고 PC 가격지수를 받아보면서 일단 시장이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엔비디아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유념하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 일정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TV 토론 일정도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일정들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9월 8월을 보내고 나서 기분 좋게 맞이해야 하는데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좀 변수가 될 만한 이벤트도 많기 때문에 고민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포트 전략 같이 나눠가면서 뉴스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지난 금요일장이 어땠는지 복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괜찮았죠? 주요 섹터도 꽤 강했고요. 올라간 서브 섹터도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상승했고요. 일단 미국에서 발표된 GDP가 괜찮았다라는 점과 엔비디아를 제외한 테크 종목들이 견고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소화해 나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으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돼서 이날 상승세에 힘을 보태줬고요. 코스닥 쪽은 지수기업 상위권의 헬스케어 종목이 모두 다 올라갈 만큼 굉장히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빠른 순환매 속에서 주도주가 등장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주도주 후보군으로 여겨지는 반도체, 헬스케어, 2차 전지 모두 다 저마다의 명분을 갖고 단발적으로라도 시세를 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꾸준한 것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 뉴스부터 그날의 내용들 복귀해 보시죠. 전거래일 엔비디아 실적 충격이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논리와 엔비디아 외 미국 반도체가 버텼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마벨테크나 델 등이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에 좀 점수를 주면서 2차 전지와 함께 과매도 영역에 들어간 반도체 쪽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변동이 좀 크긴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나 PSK홀딩 에이징랜드 등등의 종목들 강했고요. 그리고 액침냉각이나 공조 쪽 종목들이 계속 시세가 좀 있습니다. 한중 NCS, 워트 등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헬스케어 쪽 보시면 대장의 질주가 굳건하게 받쳐줍니다. 유한양행, 알테오젠 등이 바이오 신뢰 회복에 큰 신호탄을 쏴줬고요. 그리고 이날은 HLB가 코스닥 시가총액 3위권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힘을 보태주는 흐름이 나왔죠. 아무래도 9월, 10월 이벤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날은 강하게 반응 보였습니다. 자, FTA 모멘텀 이후 학회나 일정 이슈 그리고 비만 섹터의 서브까지 더해지면서 헬스케어 ETF 52주 신고가 경신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이날도 알테오젠, 유한양행, HLB, 삼천당제약 그리고 큐라티스 등의 종목은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헬스케어의 강세 두 개의 심장이 같이 떼어주면서 시장의 온기 확산을 주었던 하루입니다. 자, 8월 28일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의 변화,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과거 전통주에서 기술 통신주에서 그다음에 바이오로 갔다가 2차 전지 쪽 다시 한번 바이오로 오게 되는 신호탄,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1위가 보여줬죠. 그리고 그 뒤를 살짝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HLB입니다. 8월 중순경에 이런 유한양행의 이슈가 있었을 당시 그동안 쌓여왔던 바이오의 긍정의 소식이 바이오 섹터의 신뢰 회복을 만들어내고 그럼 그 다음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 후보군으로 HLB에 대해서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남, 리보세라닉과 칼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서 보안 요구 소안을 수령받았고 재심사 신청 기한이 9월, 10월경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은 9월 20일로 예정하고 있는 걸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을 앞뒀기 때문에 HLB 그룹주가 강세 흐름을 이날 나타냈죠. HLB 5%, HLB 생명과학 14%, HLB 제약 6%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HLB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의 시세를 계속 이어가 줄 수 있을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입니다. 1위 알테오젠, 3위의 HLB가 올라오면서 에코프로가 또 한 단계 내려가게 됐고요. 6, 7위권의 삼천당제약과 리가켄바이오가 또 자리하고 있는 상황. 11위권에 셀트리온 제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되찾은 명맥,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2차 전지 쪽에 시가총액 상위 자리를 빼앗겼었는데 다시 2년여 만에 이 자리를 모두 되찾은 겁니다. 이들이 힘낼 수 있었던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수출과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중국 쪽의 제약 업체들이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더해지자 국내 반사익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CDMO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시밀러는 셀트리온, 그리고 FDA나 신약 개발 쪽에서는 유한양행, 플랫폼은 알테오젠. 시장은 이 키워드를 놓고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순환을 이뤄주고 있고요. 그것은 섹터의 센티멘탈을 꽉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9월에 일정도 있죠. 세계 폐암학회, 유럽 종양학회 각각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무엇을 발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습니다. 발표 예정으로는 지금 유한양행, ST팜, HLB, 루닛 전부 다 암 관련한 소식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투자자들은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임상, 실적, 비만 당뇨, 알츠하이머, FDA, CDMO, 수주 등등의 이슈 속에 매일같이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상승 특징주가 나오고 있는 최근의 한 달의 흐름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내 서비스 섹터로 비만 당뇨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너도 나도 모두의 소망은 다이어트이기 때문입니다. 비만 당뇨약 만병통치약 시리즈 이슈가 계속되고 있네요. 뉴욕타임즈의 이런 보도, 위고비 로 인해서 코로나19 사망 확률이 줄어들었다라는 점과 관절염, 암, 알츠하이머 외에도 노화 자체를 억제해서 사망률을 낮춘다라는 이슈가 들려왔고요. 일라이릴리가 이제 9번째로 시총 1조 달러 기업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 그 기대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1,150달러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1조 달러에 진입하려면 주당 1,110달러를 넘어서야 합니다. 일라이릴리는 960달러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 풀은 조금 많이 남아있긴 한데 어찌됐건 계속해서 제약사단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에서도 긍정의 의견이겠죠. 금요일장에서도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 강했고요. 갑작스럽게 이제 환기 종목과 그동안 관심을 못 받았던 이슈 속에 큐라티스가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한미약품도 강했는데 한미약품에 대해서 미래에셋에 이런 보고서가 있었죠. 비만 테마를 실적으로 바꿔줄 첫 주자가 될 것이다 라며 목표가 4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금요일에 올라서 31만 원이니까 44만 원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꾸준하게 추세를 놓지 않고 흐름을 이어갔던 한미약품 더 갈 수 있을지 지켜보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생활 패턴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계속 먹는 걸 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비만 당뇨 치료를 생활 패턴이 아닌 약으로 치료하는 욕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을 때는 자, GLP-1 등으로 살을 뺐다면 피부가 처지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 보톡스 피부과 가고 화장품, 기초 화장품 써서 K-뷰티 써주면 긍정이겠죠. 그리고 살 빼고 나면 언제나 옷 사고 싶습니다. 쇼핑, 의류주 역시나 그 다음 단계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아직은 국내에서는 신규 상장주 중심의 의류주 그냥 테마용으로만 흘러가고 있지 의류주 속에서 강한 반등을 찾기는 어렵긴 합니다. 자, 다이어트 쪽까지 살펴보면서 바이오의 부문 오는가, 바이오의 다양한 종목군들 들여다봤고요. 반응을 보인다면 여전히 플랫폼 쪽과 그리고 비만 당뇨 쪽이 더 우세할 것이다 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봐야겠고요. 전통 제약사들도 요즘에는 함께 가는 분위기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JW 중해제약 등을 중심으로 체크하자라는 시각도 꽤 나오니까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주요 섹터들, 그러니까 주도주가 돼줄 만한 섹터들을 제외하고도 나름 탄탄한 서브 섹터들이 매일같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순환매의 증거이기도 하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웹툰의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안다.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거머쥐지 않아도 분명히 나는 누군가의 취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네포트에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이나 이런 엄청 잘 나가는 종목이 있지 않더라도 나의 취향과 잘 맞는 서브 섹터도 분명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시각을 좀 다양하게 넓혀 본다면 조선 쪽에서도 최근 대규모 시리즈 발주에 대한 기대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마다 발표되는 신조선가가 또다시 올라갑니다. 살짝 주춤하는 듯한 흐름이 나오다가 금요일장에 반등을 보였죠. 하나오션의 MRO 수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렇게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성광밴드처럼 이런 피팅주들도 괜찮았는데요. 신한에서는 피팅에 대한 비중 확대, 환율보다는 업황이 좋다. 그래서 탑픽은 성광밴드로 꼽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영향 속에 피팅주 내에서도 성광밴드가 나름 굳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OLED 스마트폰 쪽, 빅테크에 버프 받는 쪽에서 최근에는 애플이 나름 견고했다라는 점을 지난주 내내 짚었었고요. 그쪽에서 영향받을 애플 부품주들 언급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LG 디스플레이가 게이밍 OLED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 OLED 쪽도 시세가 괜찮았고요.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세경하이테크와 같이 이렇게 삼성 쪽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전력기기 금요일에 그리고 목금 사이에 헤드라인 돋보기, 그러니까 혜은앵커의 돋보기 코너에서 뷰티와 전력기기를 다뤄준 바가 있었는데 나름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전력망 투자가 계속돼야 한다라는 것이고 일본이 대형 변전소를 15곳 건설한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면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논리가 작용한 거겠죠. 거기다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MSCI 관련한 자금 유입으로 좀 더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탄탄한 서브라인이 있었고요. 테마도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춘추 테마 시대 계속 이어졌죠. 딥페이크 관련해서 종목들 이 정도로 거론이 되는데 신규 상장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M38은 상한가 이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라운시큐어, 모니터랩 등도 가겠죠. 이 딥페이크 쪽은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고요. 빠른 속도로 테마 트레이딩이 진행되다 보니까 꼬리 달리는 종목이 좀 많다라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화는 될 것이라 시세를 잘 추적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대왕고래는 종목도 이 정도 추려보는데 속도는 다소 느립니다. 하지만 정부 일정이나 정부의 멘트 이런 것들이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느리더라도 트레이딩 쪽에 관심 두시는 분들은 살펴보셔야겠고요. 신규 상장주는 시장의 해체 차원에서 쏠림이 극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M83도 그렇고요. 엑셀세라퓨틱스도 이날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종목의 상승폭만 본다면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건 신규 상장 테마인데 그만큼 엄청난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살펴야겠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 새벽 마감된 뉴욕장으로 넘어와 볼까요? 3대 지수 일단 모두 다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바로 물가 쪽 이슈가 있었죠. PC 가격 지수 헤드라인이 2.5 예상보다 살짝 낮게 나왔고요. 근원도 역시나 예상보다 살짝 낮게 나왔습니다. 거기다 개인 소비 지출은 전달보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천천히 완화되고 있다, 잡히고 있다. 그런데 개인들의 소비는 개선되고 있다. 경기는 탄탄한데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물가 잡았다인 것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소비도 이 정도에 물가도 완전히 팍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빅컷은 어렵겠다. 한 25bp나 9월 예상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라는 측면에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반도체 쪽에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반도체 동반 강세가 상승에 힘을 보탰죠. 다만 이제 오늘 뉴욕장이 열리지 않는 휴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보고서가 주 후반에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장중 변동폭을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주간 옵션과 월말 수급 추정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회복을 나타냈죠. 일단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같이 강세를 기록하자 혼자 잘
버텨줬던 애플이 이날은 떨어졌습니다. 0.3% 하락.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기도 했죠. 반도체 쪽 인텔과 마벨테크와 함께 전반적으로 강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상승했고요. 2차 전지 쪽도 다 같이 나름의 반등을 주긴 했으나 시세폭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4% 가까운 상승세,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올라갔네요. 자, 8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뉴욕장은 일단 나름 견조한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9월이 약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계절성을 띈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9월장이 좋지 못했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휴가 컴백 이후 방어적 포트를 구성하고 기업들이 내년 예산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상황이고 뮤추얼 펀드 손실 포지션이 정리되는 시점이다 등등의 외신 내용이 같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9월은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죠. 자, 일단 뉴욕장은 8월의 마무리 나름 괜찮았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의 회복도 반가웠고 아마존, 테슬라 등의 빅테크 종목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구글도 1% 올랐고 일라이릴리 비만당뇨 치료제 쪽도 노보노 일라이릴리 바이킹 테라퓨틱스 모두가 1에서 2% 상승으로 마무리되긴 했죠.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반도체 경기 우려 완화감 속에 은행주도 함께 동반됐고요.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하루 전에 급락했다가 다음날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반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흐름이었습니다. 명확한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가 하반기 들어 흔들림을 보이자 어느 정도 회복도 나타나지만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죠. 그러면 반도체 어디야? 너의 위치가 어디일까? 많이들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센티에 살짝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바로 반도체 피크아웃을 준비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모건 스탠리 하면 2021년도에 Winter is Coming이라는 제목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 의견을 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오른 뒤에 한 40% 정도 반도체 섹터가 빠졌던 바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Winter is Ending이라고 하면서 이제 반도체의 겨울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반도체가 엄청난 시세를 기록합니다. 결국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적재적소에 잘 나왔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보고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피크아웃을 준비하라고 했는가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수개 분기 내에 테크 섹터에 피크아웃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랠리는 지금 사이클 후반부에 들어가서 도치감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치감의 특징은 과도한 낙관에 무분별한 주식 매수가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AI 쪽의 과대평가가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돈을 벌고 실적을 내는 것이 나오지 못한다면 닷컴 버블 때처럼 급격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부족이 없다. 결국 AI 칩도 2025년도에는 성장이 둔화될 것이고 지금 캐펙스 투자해서 많이들 생산하는 것이 그때는 수급 균형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멀티플과 이익 추정치와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12개월 멀티플 조정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 서서히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적은 잘 나올 것인데 지금 이렇게 시장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죠. 시장은 이미 많은 기대를 주가에 반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다만 마지막에는 윈터 이즈 커밍 때보다는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아직은 정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반도체 가장 큰 까지만 써 있네요. 네.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크게 비중을 실을 것은 여전히 엔비디아다라는 점까지 같이 더해져 있긴 합니다. 약간은 좀 온건적인 스탠스의 보수적 보고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일단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반도체가 만약에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던 것을 멈추고 조정이 나온다면 그 다음 시나리오를 또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대안 스토리 1번은
인프라 쪽, 하드웨어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으니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온디바이스 AI 쪽이 되겠죠. 때마침 애플과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 참여를 논의한다라는 소식과 오픈 AI가 챗 GPT 주간 사용자가 작년 가을에 2배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일정이 하나 있어요. 삼성 SDS의 리얼 서밋인데요. 여기서 비정공개 이야기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인사가 또 연설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 엠로 이렇게 삼성 관련한 소프트웨어 종목을 이번 주는 봐야 되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엠로는 이미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쪽 출렁거리면서 소프트웨어로 관심이 좀 옮겨갔었고요. 엠로는 꾸준하게 나름 양호한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쪽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뉴스들, 오픈 AI, 삼성 SDS 혹은 온디바이스 AI, 우리의 엣지 디바이스 핸드폰에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것에 대한 효과를 기다려보는 것이고요. 딥페이크나 음성인식, 요즘엔 딥보이스라고도 하죠. 내 목소리를 따다가 나쁜 데 활용을 한다. 뭐 이런 것에 예방하는 쪽에 셀바스 AI 이런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나 AI 신약 개발까지도 다 AI를 활용하는 이제 금을 캤으니 금 반지로 쓰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스토리를 하나 염두에 둬봐야겠죠.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분류 종목들은 이 정도입니다. 요즘에 많이 거론되는 것은 보안 AI, 얼굴 인식, 그리고 음성 인식 혹은 딥페이크 쪽이 되겠는데 요 종목군들 플러스 이번 주는 삼성 SDS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도 같이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대안이었고요. AI가 흔들린다면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두 번째는 생각나는 크로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와 포스코 퓨처엠의 크로스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또 하이닉스 쪽이 내려오고 2차 전지 쪽이 반등하는 크로스가 나타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죠. 앞서 이제 모건의 반도체 피크화 준비 보고서를 전해드렸었는데 2차 전지 쪽에도 하나 내용을 냈네요. 바쁜 모건 스탠리입니다. 2차 전지의 긍정의 보고서예요. 유럽권의 2025년도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게 되는 탄소 배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한국의 업체들이 수익성과 마진 회복에 기회를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등급을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를 5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LG 엔솔의 지난 종가가 38만 8천 원인데 55만 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낸 거고요. LG 엔솔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쪽에 연결되는 LG화학도 당연히 긍정의 시각을 냈고요. LG화학 목표가도 올려 잡은 바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등에 대해서도 목표가 올렸네요. 일단 2차 전지 쪽이 최근 2주간 분위기가 좋기는 합니다.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셀 업체들도 전고체 쪽도 상승 추세를 이제 형성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계속해서 부진했던 수출 쪽에서도 나름 회복의 신호들이 꽤 잡히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달에 수출 내용이 나왔고요. 그걸 정리를 한 건데요. 2차 전지 쪽의 수출 단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여전히 우하향하는 추세긴 한데 2차 전지 배터리 셀사들 중심의 수출 단가 상승, 동박 그리고 TCC 스틸, 사마 알미늄, 분리막 쪽에 수출 개선이 되는 분야가 꽤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2차 전지의 회복 신호인가 한번 기다려보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 밖에는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좋았고요. 스마트폰 쪽엔 좋았던 것만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 내 종목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카메라 센싱 모듈 이쪽 LG 이노텍 이런 쪽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에 힘을 실는 내용이겠죠. 원료 의약품이나 완제 의약품 수출이 계속해서 좋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한동안 주춤했었던 화장품 쪽도 기초 화장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향 역대 최대치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자, 그럼 수출에서는 회복 쪽을 보이는 게 2차 전지,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금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화장품입니다. 이 두 섹터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 주말 사이 업데이트돼서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라에서 실리콘2에 대한 목표가를 7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가 38,600원
600원인데요. 7만 1,000원이면 한 60% 이상 더 올라간다라는 목표가를 낸 거죠. 실리콘2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하나증권에서도 글로벌 점유율 확대 이상 무다. 화장품 섹터 조정을 이제 끝낼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탑픽은 실리콘2,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VT를 언급했고요. 2차 전지에 이제 회복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내용일까 싶어봤는데 하나증권 2023년에 배터리, 2024년에 반도체 기시감. 그러니까 모두가 느낀다라는 거죠. 이 크로스되는 상황일까에 대한 고민이요. 아직은 결정적 지점이 아니다라고 하나증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반도체는 회복의 신호를 보여주는 게 명확한 실적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배터리가 내년도의 실적이 정말 좋아질까?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을 아직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고서보다는 꽤나 긍정의 시각도 같이 실린 듯한 느낌입니다. 공격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3분기 증익 기업을 선별해서 대응하자라고 얘기하네요. 아직은 트레이딩 접근을 권고한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긍정의 시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은 실리콘2, 2차 전진 LG 엔솔 여전히 긍정한 시각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연결고리로 갑니다. 테슬라의 자극을 받는 섹터들인데 자율주행 뉴스 요즘 자주 나오죠. 현대차가 SDV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 받았다가 다 꼬리가 달렸던 자율주행 종목들인데 또 뉴스가 나오네요. 블룸버그의 보도, 테슬라가 10월 10일에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로보택시를 공개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지난 금요일 시간 외에서 자율주행 종목을 상승시켰던 것은 이겁니다. 우버 CEO가 방한을 해서 한국의 여러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은 오늘도 테마단에서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로봇도요. 로보택시보다 가정용 로봇을 먼저 내놓을 거야 라는 테슬라에 대한 추정 보도가 있기도 했고요. 아마존 등에서 홈봇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의 보핏 출시가 9월로 예정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로봇에 대한 뉴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 라이콤, 라닉스 이런 쪽에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고요. 그 밖에 서브 섹터로는 이제 비만 당류 뉴스 계속 나오고요. 탈원전 뉴스에서 전부 다 이제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바뀐다. 이런 기사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배터리 포비아 이슈, 거기다가 딥페이크 뉴스가 계속 더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서브 섹터와 테마 섹터의 영향줄 뉴스들 모았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오늘은 미국 휴장이고요. 해리스와 바이든의 첫 공동 유세 예정이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SDS, 리얼 서밋, 엠로 쪽 체크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 밖에는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수요일 예정돼 있고요. 금요일에 고용 동향 보고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 전에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일정들 9월부터 12월까지 눈여겨볼 것들 담아와 봤습니다. 미국의 대선 일정 TV 토론이 있고요. 이번 주 추석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 FOMC랑 BOJ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을 좀 경계해서 미리 추석 전에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밸류업, IT, 전기차, 대왕고래, 원전 관련한 뉴스들 체크해뒀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여러 내용들 열어봤고요. 이제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관련해서 내용 잡아주셨다고요. 네, 이제 아이폰 16 시리즈를 만나볼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다시 한번 찬란한 빛으로 애플의 주가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싶은데요. 그 중심에 LG그룹주들이 있습니다. LG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LG이노텍, LG전자의 주가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과 LG전자, LG디스플레이 모두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3% 넘는 시세를 뿜어줬고요.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LG이노텍의 반등세가 가장 거셌습니다. 6개월 추이로 들여다보게 되더라도 애플의 주가와 연동돼서 가장 큰 오름폭을 보여줬던 종목이 LG이노텍인데요. LG이노텍뿐만이 아니라 LG전자는 최근에 종목 관련해서 다른 호재들도 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LG전자도 여러 가지
가지 옵션 중에서 인도 IPO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러한 소식들에 힘입어서 LG전자의 주가가 또 최근 들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지난 주말 사이에 냉난방 공조 시스템 하는 시장 규모가 8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LG전자가 시장 진출 계속해서 포석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에 맞물려서 더해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바로 애플의 중요한 일정과 관련한 이벤트라는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저희 오프닝 할 때 이번 주에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 행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오전 2시에 아마도 애플의 16 시리즈를 만나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과 LG그룹주의 주가 추이를 들여다봄과 함께 애플의 AI 베팅을 열어보는 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많은 아이폰 주문량이 발주됐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LG그룹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련주들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빛날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폰 16 시리즈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그리고 시티, 웨드부시 전반적으로 글로벌 IB들이 애플의 추후 주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아이폰의 새로운 사이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좀 대표적으로 들여다보면 애플이 향후 2년 동안 아이폰을 약 5억 대가량 출하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16 시리즈의 경우에는 한 2억 대가량을 보고 있습니다. 출하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때가 2021년에서 2022년 이 사이인데요. 이렇게 검정 색깔 바를 보시면 되는데 이쯤에서 확실하게 크게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프를 이번에도 16 시리즈가 보여줄 수 있을까 시장이 방점을 찍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죠.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앞으로 수년 동안 이번 사이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기기의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촉발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CT에서는 2025년 인공지능 탑픽으로 애플을 꼽기도 했죠.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만큼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는 얘기도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폰 16 시리즈가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이러한 사이클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어떠한 가격대로 책정이 되는가까지도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애플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첫 번째 요소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아이폰이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인가를 보고 관련 부품주들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큰 디스플레이를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향상된 카메라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우리가 대표주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G그룹주들 중에서 LG전자와 LG이노텍의 주가 상승이 최근에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까지 함께 맞물려서 특히 디스플레이 쪽이 반등을 강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형 부품사라고 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 쪽 꽉 잡고 있고요. 그와 함께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보시면 좋겠는데 특히 OLED 패널 쪽에서 중국의 BOE가 사실 계속해서 가격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OLED 패널의 경우에는 특히 아이폰 16 시리즈에 들어가게 되는 OLED 패널의 경우에는 중국의 BOE사가 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느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율면이라던가 기술력 부분에서 결국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부분을 양분해서 가져가게 될 텐데 아이폰향 패널을 한 6월쯤에 들여다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9천만 대가량, LG 디스플레이는 한 4,300만 대가량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소식이겠죠. 자, 그렇다면 삼성 디스플레이향, LG 디스플레이향 밸류체인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공정, 후공정 쪽에서 겹치는 종목들은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FA 반도체, STI, 원익 IPS 이러한 종목들 삼성 디스플레이향으로 자리하고 있고 또 선익 시스템, 피롭틱스처럼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중대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을 들여다봤을 때 올해 태블릿 PC용 OLED 그리고 애플 시장 진입으로 1,200만 대 이상 출하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소식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1분기에 아이패드 프로 OLED 양산을 시작을 하면서 1분기에 120만 대가량이었던 것이 2분기에는 340만 대로 퀀텀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이 꿈틀꿈틀하면서 주가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는 와중에 우리가 더불어서 체크해 볼 부분은 애플의 주가일 겁니다. 애플의 주가에 따라서 함께 LG이노텍이라던가 LG전자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도 시장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지금 한 228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베스팅닷컴에서 이러한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을 해보니까 233달러의 상방을 돌파하게 된다면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상방으로 240달러도 돌파해 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장밋빛 전망이라면 우리가 그 반대 상황도 함께 가정을 해야 되겠죠. 223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관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0달러, 210달러 중반 또는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기술적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애플의 주가 흐름과 함께 관련주들 추이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국내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중심의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쪽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를 유념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더불어서 미국 대선 토론회도 현지 시간으로 9월 10일 일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을 덮어놓고 투자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밸류업이라던가 최근에 그래도 자금이 유입되는 쪽도 함께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애플 부품주들 쪽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오늘 브리핑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반도체에 대한 공격적인 매도 의견은 아닐 겁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비중이나 혹은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군의 성격 변화에 조금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체크해 두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지금 곧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 주간 전략, 이번엔 또 월간 전략도 되겠네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징글징글했던 8월 보냈는데 네. 9월도 왜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전략 짜야 될까요? 보통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짤 때 과거의 통계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과거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이 다른 면이 뭐가 있을까 그걸 보고 그러면 그 변수를 통계에 대입을 해보면 시장에 대해서 우선 월간, 반기, 연간에 큰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대선 전 9월이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세를 나타냈어요. 약간 수급의 부재인 측면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약세를 나타냈는데 그리고 나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마무리되고 다음에 한 5월 정도까지는 예년보다는 증시가 강했어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연휴 전 시장이 언제나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연휴 이후에 보통 그 양도세와 관련된 이슈 물량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했고 이번에는 세금에 대한 변수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학습 효과를 놓고 아마 연휴 전에는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대입해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는 통계적으로는 매수가 강하게 네.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양도세 부분,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불확실성 있는 금투세 부분이 어느 식으로 자리 잡히느냐에 따라서 시장 같은 경우는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겠는데 어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금투세 관련해서는 유예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그다음에 증시에 대한 부양 그런 부분도 좀 다뤄졌다 보니까 시장에 저점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이제 연휴 전이다 보니 공격적으로 막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플레이보다는 관망 형태를 보면서 네. 시장은 좀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대응이 편하리라고 보입니다. 네. 명절이 끼어 있는 그런데 세금 관련한 불확실성 이슈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베팅을 하기보다는 박스권을 염두에 둔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짧게 이쪽 코멘트 듣고 싶어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 반도체 피크아웃 준비하라 이런 네네. 내용을 내놨는데요. 요거에 대한 코멘트 어떻게 잡으시는지. 피크아웃을 놓고 보면 자 반도체가 이번에 2년 주기의 사이클이 지나갔다라고 가정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 내년은 배제하고 올해 나올 수 있는 실적 추정치를 현재 주가에 대입을 해보면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역사적 하단 레벨 정도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SK 하이닉스는 조금 고민스러운 구간이기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대적인 밸류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단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플레이를 한다라고 해서 SK 하이닉스를 강력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리포트에 따라서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가 저물었다라는 가정을 대입해 봤을 때 레거드만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 존재,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형 구간에서 가격 조정이 10% 정도 나왔을 때는 가격 메리트 존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연말에 갔을 때는 우리 전공정 장비주 네. 같은 경우를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낸드 디램 관련해서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삼성, SK 하이닉스 모두 내년에 신공장과 관련된 부분에 장비가 들어가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적 부분은 미뤄진 게 있기는 한데 연말에는 내년 초에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전공정 쪽 장비주들 네. 같은 경우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건 스탠리 이제 AI 반도체 중심의 그런 보고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못 갔던 분야들, 엣지 디바이스 등의 자극을 받거나 혹은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 증설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그래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대형주 내에선 삼성전자 접근 가능 의견 주셨고, 하이닉스는 조금의 조정 이후 대응 가능, 그리고 연말을 갈수록 전공정 장비 쪽으로 살펴주셨네요. 상반기 압도적으로 하이닉스와 후공정의 모멘텀이었다면 약간의 결이 바뀐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약 쪽 들어갈게요. 반도체 빈자리를 제약바이오가 명확하게 메꿔줬습니다. 알테오젠, 유한양행, 삼천당 제약, 리가캠, LBL 너나 할 것 없이 본인들의 매력을 뽐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약바이오의 시세 계속 이어지리라 보시는지와 지금 접근하기 괜찮은 종목은 무엇인지 잡아주세요. ABL 바이오가 주말간에 공시를 통해서 그 501 물질 같은 경우가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외로 하한가가 가기는 했는데 금요일요. 예. 네. 근데 501 물질 부분 같은 경우는 리가캠의 중심 전략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시간외로 10%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15%, 20% 이 정도로 장중에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를 놓고는 막 이제 투매 이런 현상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ABL 바이오가 그와 같은 영향으로 조정이 나올 때 동반해서 밀릴 수 있는 종목들이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비슷한 결에 있는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한 9만 원대 이럴 때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다만 지금 절대 주가가 올라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절대 주가라고 하면 우리가
뭐 월간, 연간을 놓고 주가의 하단, 상단을 그어봤을 때 상단 부근에 있는 종목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공격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주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목에 찼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절대 주가가 떠 있는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 그다음에 나머지 쪽은 뭐 조정 요인으로 나왔을 때는 매수 가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애플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뭐 MLCC나 카메라 센싱 모듈 이런 부품단까지도 수출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애플 비록 뭐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IT 부품도 움직였습니다. IT 부품에 좀 비중 확대 의견 있으십니까? IT 부품 쪽은 그냥 애플 밸류 체인 외에 그다음에 폴더블 쪽에 힌지 외에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낫고요. 반등이 나오면 뭐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대부분이 지금 단가가 그 판매하는 부품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고객사에서 뭐 오더에 대한 부분 약 쉽게는 입찰 형태로 붙이고 그랬을 때 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쪽으로 마진이 안 네, 된다는 이렇게 거. 들어가기 네. 때문에 마진이 낮고요. 폴더블 쪽의 힌지, 그다음에 애플 밸류 체인 쪽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애플 신작이 나왔을 때는 세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는 다시금 OLED 관련된 종목들 그 밸류 체인 같은 경우를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덕산이나 이런 종목들 말씀하신 거죠? 네오록스. 뭐 BH, 덕산 네오록스 지금 좀 외면돼 있기는 한데 뭐 P&H 테크 이런 쪽은 이번에 애플 신작 나왔을 때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연말에는 플레이가 가능한 게 뭐 태블릿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올해보다 한 3배 정도 네. 제품이 증가될 것 같아요. 네, 그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매매 우선 후에 조금의 시간을 벌고자 연말경에 다시 한번 관심을 둬보자 관련해서 종목들 살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엔 또 LG이노텍 긍정의 시각 주시기도 했었고 그 전에 이미 8월 초부터 언급 주셨기 때문에 이노텍 등도 계속 체크해 가도록 하죠. 자, 테슬라가 자극하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전지부터 해서 줄줄이 있을 예정인데 어찌됐건 요즘에는 10월 10일 로보택시에 관심도 꽤 높은 상황이고요. 우버 CEO 방안으로 자율주행이 시간외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은 정말 꼬리 달리고 단발적 시세 이상을 잘 못 내서 아쉽긴 합니다. 뭐 라이콤 이런 종으로 트레이딩만 해야 될까요? 네, 트레이딩 정도로 열어두고요. 우리가 개별 종목이랑 시가총액 상위주를 봤을 때 내가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의미 있게 이걸 비중을 실을 수 있을까? 매수를 하고 나서도 반대로 주가가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뭐 손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를 또 가정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는 손절을 안 하더라도 주가 복원력이 빠를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명분이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은데 개별주 같은 경우는 특히 모멘텀이 역으로 잠시 이렇게 나왔다가 반대로 흘러갈 때는 주가 변동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쪽으로 무게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무게를 두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즘에 로봇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홈봇, 보핏,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가정용 로봇 먼저 내놓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등도 나오고 있어서 로봇도 시장에 한 테마 혹은 테마보다 살짝 더 섹터로 올랑말랑한 위치에 있는데 로봇 내에서 탑픽 종목 오늘 정해주셨다고요? 네네. 뭐 종목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네, 공개해 주세요. 이렌시스를 말씀드리려고 이렌시스, 합니다. 네. 보통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인탑스 이런 종목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렌시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로봇의 모터를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기여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로봇주를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고요. 보핏 관련해서 모터 부분 납품이 다른 고객사도 있지만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핏 출시가 실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모멘텀의 부각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매수가는 5,7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목표 라인, 손절 라인 다 잡아주셨으니까요. 이렌시스 로봇 내 탑픽 종목으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과 한 주 그리고 월간의 전략 고민해봤습니다. 이성홍 이사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